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조성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1인 가구의 숫자가 증가한 만큼 1인 가구의 삶의 방식, 주거 형태 모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1인 가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030 세대의 일상과 삶의 가치관은 이전 세대와는 또 다른 방향성을 보이면서 주거 형태에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30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뜨고 있는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이슈픽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나 혼자 산다, 이런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서 1인 세대가 집계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는데요. 통계청은 장래 가구 추계를 통해서 비혼, 고령화, 홀로 사는 노인 증가 등으로 1인 가구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봤고 2038년까지 1인 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혹시 앵커님은 일코노미라는 말을 아시나요? 뭐 1인 경제 이런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1인과 경제를 뜻하는 영어 단어 이코노미가 합쳐진 말로 1인 가구 급증으로 나타난 경제 현상을 말하는데요. 집에서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비슷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한 건물에 사는 드라마나 영화 인기를 끌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프렌즈 같은 시트콤도 있죠. 최근엔 이런 주거 형태가 속속 생겨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공유 주거의 일종인 쉐어하우스는 여러 명이 한 집에 살면서 개인적인 침실을 각자 따로 사용하고 거실이나 화장실 같은 공동 공간만 함께 쓰는 주거 방식인데요. 고시원과 비슷한 형태로도 볼 수 있지만 입주자들 사이에 긴밀한 교류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다르고 무엇보다 훨씬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졌다는 점이 다르겠습니다. 집을 구할 때 위치도 중요하겠지만 주로 이제 역세권의 위치에서 출근이나 이제 다른 곳에 이동하기가 쉽고 사생활도 일정 부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외로움도 덜고 안전 우려도 좀 낮출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가장 좋은 건 비용인데 일반 월세방과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지만 보다 더 잘 관리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네, 취업 준비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지는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쉐어하우스가 좀 더 덜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쉐어하우스 전문 플랫폼 S사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기준으로 쉐어하우스에 거주하는 데 필요한 보증금은 평균 160만 원, 월세는 42만 원 남짓인데요. 취업도 늦어지고 결혼은 또 늦게 하는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청년층의 상황과 맞아 떨어지면서 쉐어하우스 산업은 최근 급성장하는 중입니다. 2019년 국내 쉐어하우스 수는 1,020개로 껑충 뛰었는데 쉐어하우스 산업이 첫 발을 떼기 시작했던 2013년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60배 가까이 굉장히 급증한 수치입니다. 네, 늘어나는 1인 가구 수요에 맞춰 쉐어하우스도 증가폭이 가파른데요.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던데 안전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쉐어하우스의 남녀 입주자 비율을 보자면요. 여성이 약 85%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입니다. 아무래도 원룸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진 쉐어하우스로 더 많은 여성이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가족관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필수적인 사회 기능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쉐어하우스를 통해서 함께 살면서 서로 챙겨주고 같이 밥을 먹고 어울린다면 뭐 또 다른 형태의 가족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에는 거주 공간으로만 구성됐던 기존의 쉐어하우스와 달리 업무나 문화 같은 기능까지 결합한 복합 건물이 등장하면서 요즘은 서비스도 이제 진화하는 형태에 있습니다. 아파트가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뀌듯이 쉐어하우스 역시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처음에는 주거 공간을 단순히 공유하고 비용을 좀 아끼고 세대 간의 문화 교류를 늘리는 정도였다면요. 요즘은 가격은 좀 더 점차 비싸지면서 이에 따른 서비스가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페를 갖추고 있는 거는 기본이고 라운지, 루프탑, 헬스장, 반려견 운동장 등 이런 기업형의 쉐어하우스들이 생겨나면서 공간이 더 다양해지는 건데요. 더욱이 입주자끼리 친해지도록 하는 파티나 쿠킹 클래스, 각종 워크숍도 이제 매달 열린다고 합니다. 기업형으로 성장하면서 직원이 입주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형태
공유주택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점이 늘어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쉐어하우스의 장점으로 꼽혔던 비용이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일 텐데 그런데도 이런 공유주택은 대부분 만실이라는 게 업계 전언입니다. 네. 1인 가구에 여러모로 최적화된 쉐어하우스. 하지만 최근 피해 사례도 생겨나고 있는데 관련 법안이 없습니까? 네, 그 쉐어하우스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에 이해관계자를 보호할 제도는 아직 미비한 상황인 게 맞는데요. 유주택이라는 개념과 명칭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위생, 안전, 계약 문제 등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그 종종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계약을 갑자기 안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던가 거꾸로 비좁은 방에 여러 명이 이제 숙박을 하게 하는 피해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를 고려를 해서 이런 형태의 공유주택을 아예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쉐어하우스가 이렇게 인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1인 가구가 살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떤 방증이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쉐어하우스가 청년 주거 대책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상업화한 형태인 쉐어하우스는 혁신적인 주거 형태라기보다 또 다른 월세 상품에 불과하다는 이제 인식인데요. 전문가들은 청년들에게 집값이 비싸니까 집을 살 필요 없이 계속 쉐어하우스에 머물도록 권장하기보다는 쉐어하우스의 증가와 별개로 청년들을 위한 주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한 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내 집 마련에 대한 청년들의 간절함이 담긴 설문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청년의 73.9%가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같은 질문을 해도 역시 68.6%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청년들의 한결같은 내 집 마련 필요성, 그 이유로는 자산이 증식될 수 있고 보존될 수 있는 이유가 30.3%로 가장 높았고요. 임대료 상승의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도 28.0%를 차지했습니다. 그 경제적인 이유가 결국엔 전체 응답의 50%를 넘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을 마련하기 쉽지 않죠. 청년들 역시 내 집 마련 시기와 관련해서는 33.7%가 향후 10년에서 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벌써부터 포기한 응답도 15.4%나 됐는데요. 부동산 가격 폭등의 현실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1인 가구 시대에 새로운 주거 형태로 떠오른 쉐어하우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개인 생활과 공동체 문화를 강화하는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이 어떻게 발전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도 조성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